네, 이번엔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로봇공학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죠. 단순 제조 로봇을 넘어서 물류, 의료, 그리고 서비스 산업 전반을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와 그리고 경제적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경제와 기술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로봇 공학과 관련된 뉴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가장 주목받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가 AI 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2.0 시제품을 공개했는데요. 1.6m 키에 사람처럼 섬세한 손동작이 가능하고 자체 AI 학습으로 물건을 짚고 분류하는 능력까지 갖췄고요. 또한 보스터 다이나믹스는 물류 창고 자동화를 위한 스트레치 로봇의 대량 공급 계약을 아마존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로봇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자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요, 서비스 로봇 사업 본격화를 시작했고요. 특히 병원과 호텔, 그리고 서빙 로봇과 경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5년까지 AI 플러스 로봇 융합 기술에도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물류 특화 로봇, 그리고 삼성전자는 서비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로봇이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로봇에 정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힘든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인데요. 이 로봇 기술이 실제로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로봇 기술이 지금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산성 혁신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점이고요. 특히 물류와 그리고 제조업에서는요, 로봇 도입으로 노동 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가능한 생산 라인을 운영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요, 물류 창고에 스트레치와 같은 로봇을 대거 도입했다고 하고요. 픽업과 정리 속도가 3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서비스 산업 재편도 일어났습니다. 호텔에서는 서빙 로봇,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내 및 이송 로봇이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고 있고요. 일부 레스토랑에서는요, 주방 보조 로봇이 실제 조리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로봇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로봇 신은 시장 확대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과 유럽에서는요, 돌봄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요, 약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6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로봇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그리고 인력을 동시에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대응, 그리고 인력난 해소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이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서비스 산업군에서도 여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 용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은 핵심 용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만나보실 건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이 로봇에 대한 용어는 흔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뜻이 무엇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가진 로봇을 뜻하는데요. 주요 목적은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혼다의 아시모, 그리고 최근 공개된 삼성의 실내 가사 로봇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로봇이라는 것이요, 이 과거보다는 현재에 들어서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서 이 더욱더 단순하게 공장에서 쓰이는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용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용어는요, 바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용어는요, 바로 RPA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인데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심사와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RPA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 이 RPA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디지털 직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이 사무실 직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 직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 함께 알아봤는데요. 로봇 공학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공학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요, 이제 연구실을 넘어서 이제 산업과 일상 속 주류로 들어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봇공학은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을 혁신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기술이 하나하나씩 발전함에 따라서요, 이 노동의 개념도 서비스의 방식도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우려도 있고요. 또 기술 격차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공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